자, 그러면 가로폭 같은 경우는 뭘 기준으로 찾아주시면 되냐면요. 자, 여러분들, 즉 우리가 세로축은 등끼리 뒷목점서부터 여기까지를 기준으로 봤어요. 가로는 이 가장 튀어나와 있는 가슴 둘레를 기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가슴 둘레를 기본으로 이 바스트 여유, 이 통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알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학년 때 아마 의복 구성을 통해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4분의 바스트 플러스 여유라는 수치를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가슴 둘레 사이즈를 4등분을 하고 거기에다가 여유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여유를 얼마를 주느냐? 그거는 아이템마다 혹은 사람의 신체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우리 실무자들은 이 4분의 바스트 플러스 여유에 대한 거를 기본 블록으로 얼마를 갖고 있느냐? 9인치씩 9인치씩을 갖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자, 뒤 반쪽에서 9인치, 앞 반쪽에서 9인치 다 합쳐서 36인치라는 수치를 갖고 상의 원형을 제도를 해요. 쉽게 설명을 하면 자, 세로축은 등끼리에 의해서 15인치라는 길이를 끊었으면 자, 가로폭은 4분의 바스트 플러스 여유를 9인치, 9인치로 대입을 해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즉 그러면 세로는 15인치였고 가로로 이 끝나는 이 폭은 4분의 바스트 플러스 여유량인 9인치로 재료를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9인치로 끝나는 위치에 가로축 끝나는 데를 찾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9인치가 끝나는 데까지 평행한 직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15인치와 9인치로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여기는 뭐냐면 뒤 상동이겠죠. 뒤 상동은 4분의 바스트 플러스 여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4분의 바스트 플러스 여유가 우리는 얼마다라고 이제 이해한다고 했어요? 자, 9인치예요. 그래서 뒷판은 등끼리 15인치 그리고 가로폭으로 9인치짜리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다음부터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만든 이 블록은 어디까지예요? 토로스 원형이라고 해서 허리가 끝나는 이 지점까지만 이제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가 끝나는데 그리고 목이 시작한 데를 찾았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돼요? 팔이 나오는 데를 찾으면 돼요. 자, 팔이 나오는 데를 뭘 기준으로 찾아주시면 되냐면 자, 이거는 인체에 대한 이제 옆모습이었고 인체에 대한 뒷모습을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십자가 있는 데가 뒷목점이겠죠. 자, 그러면 인체의 뒷모습 토로스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가 여기 이제 팔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이 팔 나오는 부분, 즉 이 팔과 몸판이 경계가 되는 이 선을 찾아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등에 대한 사이즈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등에 대한 사이즈를 뭐라고 하냐면 디품이라 그래요. 자, 디품은 우리가 기본 5 사이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를 두느냐? 자, 7인치를 둬요. 자, 얼마를 둔다고 했어요? 7인치를 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7인치가 끝나는데 선을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뒷중심을 기준으로 가로로 끝나는 7인치 선. 즉 여기겠죠? 자, 이만큼이 뒷품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뒷품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 뭘 찾으면 되냐면 뒷품을 찾은 다음에는 뒷품이 어디까지 끝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즉 뭐냐면 팔이 나오는 겨드랑이 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겨드랑이 점을 이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자, 진동 깊이라는 표현을 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팔이 나오는 이 깊은 이 깊이 지점 여기를 진동 깊이라 그래요. 자, 뒷품은 우리가 7인치로 이제 외웠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진동 깊이를 아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진동 깊이는요 아이템에 따라 다 달라져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너웨어 티셔츠라든지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겨드랑이 바로 밑에 바트기에 이렇게 옷을 입겠죠. 이너웨어니까. 근데 아우터류들 자켓이나 코트류를 입을 때는 이 티셔츠나 블라우스를 입은 진동 깊이보다는 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진동 깊이는 표준 사이즈 코리아에서 제시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직은 없어요. 있다고 치면 우리가 옷으로 입는 이 여유가 있는 진동 깊이 말고 바트에 들어가 있는 이 겨드랑이 점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옷을 만들면 여러분들 이 겨드랑이가 끼겠죠. 그래서 진동 깊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이템에 의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 상의 원형을 하는 거는 자켓을 기준으로 상의 원형을 제도를 해요. 그래서 기본 진동 깊이는 8인치 2분의 1 8과 2분의 1인치로 여러분들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8 반이라는 수치로 여러분들 진동 깊이를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진동 깊이선 팔반 위치를 이렇게 찾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 팔이 나올 수 있는 이 위치까지 찾았죠. 그럼 우리 이제 뭐만 알면 되냐면 이 어깨선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어깨의 각도, 어깨의 기울기만 알면 여러분들 이 상의 원형은 뒷판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의 원형에서 지금 요 정도까지 찾았으면 우리가 이제 어깨 각도를 찾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자, 이 점과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자, 이 점을 뭐라고 그러냐면 연목점이라고 해요. 자, 연목점과 어깨 끝점. 자, 어깨점이라고도 하죠. 자, 어깨점을 알면 여러분들 이제 어깨 각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연목점 시작하는 데는 여러분들 이거는 이 수치는 외우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등 길이를 기준으로 이 위치에서 자 3인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 위로 세로축으로 자 1인치가 올라올게요. 즉 3인치가 들어가서 1인치가 올라간 이 지점 3인치가 들어가서 1인치가 올라간 이 지점 자, 이 점이 뭐냐면 이제 연목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어깨점이에요. 어깨 사이즈.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이즈 코리아라는 데에서 제시한 5 사이즈 기준은 어깨 사이즈를 얼마를 두냐면 14와 2분의 1인치를 기본으로 둬요. 자, 14와 2분의 1인치라는 수치는요. 어깨점부터 어깨점까지를 다 이은 지점이 14와 2분의 1인치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패턴을 제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반쪽만 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4와 2분의 1을 다 구하는 게 아니라
14와 2분의 1이 이 양쪽 어깨점과 어깨점을 다 이은 거리라고 하면 우리는 이 반쪽만 구하면 되니까 14와 2분의 1을 반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7과 4분의 1로 어깨 사이즈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기본 5 사이즈 14 반짜리 옷을 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과 4분의 1 인치로 나가면 14 반짜리 패턴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의 원형이라는 걸 제대로 할 때는 이 안에는 어떤 것들이 숨겨져 있냐면 인체를 표현하기 위한 여유량들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동 뒤상동 사이즈도 4분의 바스트 플러스 여유로 9인치를 줬어요. 그리고 진동 깊이도 8과 2분의 1인치라는 수치로 자켓의 형태에 맞는 여유량으로 진동 깊이를 준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어깨를 표현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인체에 대한 걸 생각을 하면서 여유량을 줘야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인체에는 뒷판 쪽에 이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날개뼈라는 게 있어요. 등날개뼈. 이쯤에 있겠죠? 자, 등날개뼈라는 걸로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가 옷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 위치에 있는 그 명칭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에는 뭐가 어떤 게 있냐면 견갑골이라는 뼈가 있어요. 그래서 옷을 입었을 때 뒤쪽에 견갑골을 처리한 옷은 옷의 실루엣이 훨씬 더 인체를 이렇게 감싸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즉 이 견갑골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게 그 견갑골의 여유랑 4분의 1을 더 더해 줄게요. 자, 그러면 7과 4분의 1에다가 4분의 1을 더하면 얼마예요? 15인치. 죄송해요. 7반. 즉 어깨점부터 어깨점까지를 보면 15인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5인치를 기본으로 상의 원형을 제대로 하면 이 상의 원형 안에는 상동을 가슴을 표현할 수 있는 여유도 들어가 있는 거고 자켓의 진동 깊이 여유도 들어 있는 거고 견갑골이라는 어깨의 그 뼈를 표현할 수 있는 여유까지 들어간 원형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인치의 반이 얼마예요? 7반인 거예요. 15인치의 반, 7인치와 2분의 1인치를 어깨에 끝나는 점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 지점이 어깨가 끝나는 지점이 되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X축으로 나갈 수 있는 데 위치를 찾아준 거예요. X축으로 7반 위치를 찾았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찾아주면 돼? Y축으로 끝나는 데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Y축으로 끝나는 건 우리가 처음에 이 직사각형 박스 그렸던 거 있죠. 이게 다 가이드선인 거예요. 이 가이드선을 기준으로 자, 반인치 내려간 지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분의 1인치 내려간 이 지점. 자,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기만 하면 어깨 각도까지 끝난 거예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인치 반이라고 했어요. 이 7인치 반 안에는 견갑골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4분의 1 다트량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처음 다트량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다트량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실루엣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어떤 공간을 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인치 반이라는 건 견갑골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다트량까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뒤 넥라인과 뒤 아몰라인을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저랑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면 제가 쓰는 실무자가 있어요.
그 자를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이 아크릴로 제작을 하셔서 파시면 자 지금 그린 것처럼 뒷목을 그림에 있어서 여러 번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자로 한 번에 되면 이렇게 쓱 그려지게 돼 있어요. 자, 실무자들은 아몰자하고 커브자 그리고 상위 원형 이 세 가지를 본인 스타일에 맞게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아몰자를 여러분들 오프라인 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뒷 넥라인을 그렸고 자 그러면 뒤 아몰라인을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 뒷품을 7인치라는 수치를 줬었어요. 이 뒷품을 7인치를 줬으면 여기는 넘어가면 안 되는 가이드선인 거예요. 자 여기는 넘어가지 않게 그리고 제가 나중에 나눠드릴 이 자를 대고 그리시면 자 아몰라인을 이렇게 한 번에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특성상 좀 더 오프라인 때보다는 전달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꼼꼼히 좀 짚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단점은 너무 내용을 길게 설명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질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꼼꼼하게 좀 알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자 뒷판만 기준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처음에 세로축을 하나 그린다고 했었죠. 자, 처음에 그린 이 세로축은 뭐였어요? 맞아요, 등길이었어요. 그러면 등길이가 시작되는 데를 찾기 위해서 기준선 하나 잡아주시고 우리가 아까 등길이는 얼마로 준다고 했어요? 15인치를 기본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5인치 등길이로 직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등길이 세로축을 그렸으면 가로폭으로 얼마를 끝나는지를 한다고 했어요. 자, 그 가로축으로 끝나는 데가 얼마였어요? 자, 9인치였었어요. 자, 이 9인치는 어떻게 나왔어요? 4분의 바스트 플러스 여유를 줘서 우리는 36인치라는 블럭 패턴을 그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15인치 등길이를 했고 4분의 바스트 플러스 여유 해서 우리는 9인치로 그린 거예요. 자,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자, 팔이 나올 수 있게 먼저 폭으로 끊어줬어요. 이 폭은 뭘 기준으로 끊었어요? 여기를 뭐라고 했냐면 뒷품이라고 했어요. 뒷품 얼마? 7인치. 그래서 뒷품 7인치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뒷품이 한없이 끝나는 게 아니고 겨드랑이가 끝나는 즉 뭐였냐면 진동 깊이에 의해서 이 가로가 끝나는 데를 찾아줬어요. 자, 진동 깊이는 아이템에 따라 다르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그리는 지금 상위 원형은 뭐라 그랬어요? 자켓을 기준으로 일단 상위 원형을 뜬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진동 깊이 자켓을 기준으로 얼마 줬었냐면 8과 2분의 1인치를 줬어요. 자, 그래서 8과 2분의 1인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아몰이 끝나는 위치들을 그려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했던 건 뭐였어요? 연목점과 어깨 끝점을 찾았었어요. 자, 연목점을 찾을 때는 뒷중심을 기준으로 어떻게 제작을 했었냐? 3인치가 들어가서 1인치가 올라간 점. 자, 이 지점이 연목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깨 끝점은 얼마라고 했었어요? 자, 여러분들 7과 4분의 1, 즉 14반이 기본 어깨라고 했어요. 자켓을 제작할 때 14반이 기본 어깨였어요. 근데 이 우리가 원형을 제작을 할 때는 그 14반짜리를 표현함에 있어서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견갑골이라는 뼈가 들어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견갑골을 표현할 수 있게 4분의 1인치 다트형을 포함한 7과 2분의 1인치 위치로 어깨가 끝나는 점을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Y축으로 끝나는 부분은
얼마를 내려간다고 했어요? 복선을 기준으로 여기가 반인치라고 했어요. 즉 여기는 어깨 넓이 7 반을 했고 이 7반 나간 데서 복선을 기준으로 반인치 내려왔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을 하면 자, 어깨 각도가 끝났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했어요? D 넥라인을 자, 나중에 우리가 오프라인 때 만나면 드릴 이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넥라인을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아몰 라인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상의 원형이 뒷판이 끝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들 근데 꼭 이 자만이 이렇게 표현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를 이용을 해서 이 점과 이 점들을 자가 갖고 있는 형태대로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돼요. 단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패턴을 제도할 때 이렇게 복선들을 그리잖아요. 가이드선들. 그러면 이 그린 선들이 여기보다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이 복선들이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를 이용해서 점과 점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면 상의 원형 뒷판이 재료가 끝난 거예요. 자, 뒷판 재료를 이만큼 했으면 앞판 재료는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그러면 앞판으로 넘어와서 앞판 재료를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원형을 제대로 할 때는요, 이 가슴선, 상동선은 앞판과 뒷판이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우리가 제작했던 이 상동선을 쭉 연장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선도 그대로 이 복선을 따라갈게요. 자, 가로로 뻗어나가는 이 선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즉 앞중심이 끝나는 데를 얼만큼 보느냐? 우리가 뒷판에서 상동을 얼마를 봤어요? 36인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뒷상동을 9인치 줬다고 했어요. 그러면 앞상동은 자연스럽게 얼마 되느냐? 앞상동이 자연스럽게 9인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9인치가 될 수 있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판과 뒷판을 9인치 9인치 두고 제작을 해서 우리는 총 36인치짜리 원형으로 제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뒷판 제도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진동 깊이 때문에 요 끝나는데, 팔이 끝나는 데를 알았고, 등 길이 때문에 15인치짜리 평균선을 알았어요. 그리고 상동선도 알았어.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뭘 알면 돼요? 자, 뒷품에 의해서 팔이 나오는 이 품 사이즈를 알았죠? 앞도 마찬가지예요. 앞품을 알면 팔이 나오는 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품을 얼마를 두느냐? 6과 2분의 1인치를 줄게요. 기본적으로 여성복에서는요, 뒷품보다 앞품이 반인치 정도는 차이가 나야지 옷을 입었을 때 미적으로도 훨씬 예쁘고, 그리고 실제로 옷을 활동함에 있어서도 훨씬 더 편안해요. 우리가 활동을 할 때 팔을 앞쪽으로 이렇게 휘는 경우가 많지 뒤로 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은 조금 더 날씬해 보일 수 있게 이 품이 작고, 뒤쪽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뒤쪽에서의 여유 분량들이 있는 거예요. 팔을 이렇게 접을 수 있게. 그래서 앞품은 뒷품보다 반인치가 적은 수치로 제작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6반으로 우리가 앞품을 끊어주시고요.
자, 아픔을 찾았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연목점과 어깨 끝점만 알면 앞판도 이제 원형 재료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아픔에서 이제 연목점을 찾는 이제 먼저 연목점을 찾는 것부터 해볼게요. 자, 앞에서는 앞중심을 기준으로 2와 4분의 3이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와 4분의 3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뒤에서는 얼마 들어갔었어요? 여기가 3인치가 들어갔었어요. 자, 3인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앞은 뒷판보다 4분의 1이 작게 2와 4분의 3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수치가 왜 다른지는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되면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고요. 아니면 오프라인 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디에 입혀놓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와 4분의 3이 X축으로 이렇게 들어갔으면 Y축으로 끝나는 데는 여기가 얼마냐? 자, 4분의 1이 내려간 지점. 이 지점이 앞판에서의 앞목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앞은 그러면 앞 연목점을 이렇게 2와 4분의 3 들어가고 4분의 2 내려간 지점을 찾았어. 앞목점을 알아야 되겠죠. 목이 파여 있는 이 지점. 자, 이 지점은 여기 가이드선을 기준으로 3인치를 내릴게요. 자, 그러면 3인치를 기준으로 선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 이제 2와 4분의 3 들어가고 4분의 2 들어간 연목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앞 넥라인을 그릴 수 있는 기본 포인트들을 찾은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였냐면 우리가 연목점을 알았으면 어디를 알면 이제 어깨를 그리고 앞라인을 그렸어요. 예, 맞아요. 어깨 끝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판에서 어깨 끝점이 중심을 기준으로 얼마 들어갔었어요? 7인치 반이 들어갔었어요. 그럼 앞판도 똑같이 7인치 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7인치 반이 들어간 위치에서부터 얼마가 내려가느냐? 여기 2인치가 내려가요. 즉 여기는 7인치 반이 나가서 복선을 기준으로 2인치가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 어깨 끝점도 찾았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만 하면 앞판 제도도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자, XY축이 자, 먼저 X축으로 나간 수치는 같아요. 7인치 반, 7인치 반 똑같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Y축으로 떨어지는 수치가 달라요. 뒷판 같은 경우는 Y축을 기준으로 반인치 내려갔었어요. 그죠? 근데 앞판은 Y축으로 끊어진 게 얼마 내려갔냐? 2인치가 내려갔었어요. 그러면 자, 이 뒤에 있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수치는 다르는 거예요. 자, 2인치가 내려가고 반인치가 내려간 이 어깨 각도는 실무자들이 굉장히 상위 원형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여기에 대한 수치들을 되게 다양하게 대입을 했는데 가장 이상적인 어깨의 기울기를 찾은 게 기본 여기에서 반인치가 내려가고 2인치 내려간 것들이 우리가 대한민국 그 여성복 옷 사이즈를 제작함에 있어서 가장 평균 수치로 좋다라는 데이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반인치하고 2인치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길이가 뒷판과 앞판이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만 또 계산을 하면 되냐면 자, 여기를 우리가 뒤 어깨 길이라고 할게요. 즉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자, 설명을 쉽게 A라는 길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길이를 한번 사이즈를 체크를 한번 해봐요. 얼마가 나왔는지. 아, 저는 해봤더니 여기 길이가 4와 4분의 3이 나왔어요. 자, 뒷판을 제도함에 있어서 길이는 4와 4분의 3인 거예요. 그러면 앞판도 자, 연목점을 기준으로 4와 4분의 3까지 길이를 맞추면 뒷판과 앞판이 길이가 같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알아야 되냐면 앞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자, D 어깨 길이에서 얼마를 빼주냐? 4분의 1인치라는 길이를 빼줘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A라는 길이는 4와 4분의 3이었죠. 그죠? 이 A라는 길이 4와 4분의 3 이 길이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을 한 거예요. 자, 이 4분의 1을 빼준 이유는 뭐였냐면 견갑골이라는 어깨 다트량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포함되어 있는 길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견갑골 다트량 4분의 1을 빼준 거예요. 자, 견갑골은 뒤에 있어요. 뒤 등 날개뼈에 있는 거예요. 견갑골이라고 해요. 앞에 견갑골이 있는 사람은 없죠.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견갑골 다트량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 어깨 길이, 즉 A라는 길이 4와 4분의 3이라는 이 길이는 견갑골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들어간 포함이 되어 있는 길이였던 거예요. 그러면 앞에는 견갑골이 없어야 되니까 그 견갑골 다트량을 빼준 거예요. 그래서 4와 4분의 3에서 4분의 1을 빼주면 얼마예요? 4와 4분의 3에서 4분의 1을 뺐더니 얼마냐? 4와 2분의 1인치가 앞 어깨 길이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뒤 어깨 길이는 견갑골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다트량이 들어있는 거였어요. 그 길이가 얼마? 4와 4분의 3. 근데 앞에는 견갑골이 없다고 했죠? 없으니까 뒤 어깨 길이에서 4분의 1을 뺀 길이가 앞 어깨 길이가 된 거예요. 자, 오프라인 때 제가 1분만 설명 한 번 더 해주면 여러분들 금방 이해 다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와 2분의 1이라는 수치를 자, 여기를 기점으로 4와 2분의 1을 올릴 수도 있고 여기를 기점으로 4와 2분의 1을 내려갈 수도 있겠죠. 자, 무조건 우리는 중심에 가까운 것들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인치 반을 연목점에서부터 계산을 하셔갖고 여기서 끊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끊어주시면 실제로 우리 원형에서 앞판의 어깨 끝점이 여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이 상태에서 뒷판을 우리가 연목점과 그 어깨 끝점을 찾은 다음에 뭐 했어요? 아몰자를 갖다가 아몰라인을 그리고 넥라인을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했었어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상의 원형이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아몰라인을 자, 아몰자를 이용하셔서 자, 뒷판을 제도할 때도 뒷품을 안 넘어가게 그랬죠. 아몰자를 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앞판에 있는 아몰라인을 그릴 때도 자, 어깨 끝점서부터 요 겨드랑이 끝점 있는 데까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를 이용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단 지켜줘야 되는 건 여기 6인치 반이라는 6과 2분의 1이라는 이 수치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깨 끝점과 겨드랑이 끝점까지를 최대한 자연스러운 손으로 그려주시면 앞판도 앞몰 라인이 끝난 거예요. 쉽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네크라인도 마찬가지예요. 네크라인도 연목점서부터 앞목점까지 최대한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리클라인도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만 하면 앞판과 뒷판의 상의 원형이 90%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럼 뭐 알면 되냐면 여성복의 꽃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마 의복 구성 시간 때 배웠을 거예요. 바스트 포인트, 즉 BP 포인트를 찾아서 가슴을 형성할 수 있는 가슴 다트량을 넣어주면 이 상의 원형은 끝이 납니다. 자, BP라는 이거는 바스트 포인트는 우리가 이 입체적인 걸 표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 견갑골이라는 뼈를 표현하기 위해서 뒷판에서 4분의 1 다트량을 넣는다고 했죠. 자, 그러면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스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바스트를 표현할 수 있는 다트량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실무로 일할 때 바스트를 표현할 수 있는 다트량들을 반인치도 해보고 4분의 3도 해보고 1인치도 해보고 1과 4분의 1도 해봤어요.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가장 이상적으로 입체감 있게 표현되는 입체감 있게 표현됐던 다트량이 얼마였냐면은 1과 4분의 1이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바스트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옆선에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잡아줄 거예요. 그러면 앞쪽에 이제 바스트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겠죠. 즉 이 길이가 1과 4분의 1이 이렇게 평행하게 더 길어야 되더라고요. 즉 이렇게 1과 4분의 1이 길어진 이 양 뒷판에 비해서 여기가 141이 1과 4분의 1인치가 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앞판은 바스트를 표현할 수 있는 다트량이 있는 거예요. 간혹 처음 제가 상의 원형을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분들이 자꾸 여기를 까먹어. 여기가 1과 4분의 1 다트량을 내리는 걸 가끔 잊어요. 그러면 이 1과 4분의 1 다트량이 짧으면 옆선 길이도 안 맞을 뿐더러 옷이 앞이 짧아진 거예요. 그럼 옷이 앞이 이렇게 들리게 보여요. 자, 그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요 위에까지 작업을 하셨으면 반드시 밑으로 이렇게 1과 4분의 1이라는 다트량을 꼭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BP점을 찾고 1과 4분의 1이라는 다트량을 그려주면 상의 원형은 이제 한 99%가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BP 포인트를 먼저 찾아볼게요. BP 포인트는 먼저 가슴에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U폭이라 그래요. 자, BP 포인트들의 이 사이점 여기를 U폭이라 그래요. 자, U폭을 앞중심을 기준으로 가장 기본은 얼마를 두느냐? 자, 3과 2분의 1인치를 찾아주시면 돼요. 가로를 기준으로 3과 2분의 1인치가 들어간 지점을 찾았어요. 이게 뭐라고요? U폭이에요. 자, U폭이 끝났으면 U장이라는 걸 찾아야 돼요. 연목점을 기준으로 바스트 포인트가 어디까지 내려와 있는지. 자, 신체의 나이대가 훨씬 젊으면 젊을수록 이 U장이 짧겠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신체가 자꾸 엉덩이도 처지고 바스트도 자꾸 처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이대에 따라서 U폭과 U장, 즉 BP 포인트라는 건 항상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은 U장이 얼마를 두는 게 가장 기본이냐? 자, U장은 여기서 9와 8분의 5가 가장 기본으로 두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연목점이에요. 4분의 1인치 내려간 지점. 이 지점이 연목점이었죠. 연목점을 기준으로 9와 8분의 5 지점. 여기가 U장 길이인 거예요. 즉 그러면 U장과 U폭이 만나는 이 십자선 이 지점이 뭐예요? BP 포인트가 된 거예요. 즉 바스트 포인트가 이 지점인 거예요. 자, U폭은 3인치 반이라고 했어요. U장은 연목점을 기준으로 얼마라 그랬어요? 9와 8분의 5인치인 거예요.
자, 그래서 BP 포인트를 찾았으면 이 BP 포인트를 기준으로 평행한 가로선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바스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 다트량을 내렸어요? 1과 4분의 1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 1과 4분의 1 위치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이 1과 4분의 1 다트량서부터 BP 있는 데까지를 직선으로 연결. 자, 이렇게 하시면 상위 원형의 99%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견갑골을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견갑골을 처음부터 표현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바스트를 표현하는 걸 기준으로 여기에 입체감 있게 표현하는 건 이렇게 다트량을 넣어주면 바스트가 표현이 되는 거야 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견갑골 다트량을 설명을 해주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견갑골을 한번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견갑골은요, 연목점에서 1인치 반이 들어간 위치. 자, 여기서 1인치 2분의 1이 들어간 위치를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자, 1과 2분의 1인치 들어간 위치에서부터 직각으로 쭉 직선을 내리는데 얼마까지 내리느냐? 4인치까지. 여기를 4인치까지 내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아까 여기에 얼마가 다트량으로 들어있다 그랬어요? 4분의 1로 들어가 있다 그랬었어요. 즉 여기에 4분의 1이라는 데를 위치를 표시를 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여기에 견갑골 다트량을 표현했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치만 이거는 어깨점에 있는 4분의 1 견갑골인 거고, 실제로 견갑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기만 4분의 1만 찝어서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인체에 가장 맞게 표현해주는 견갑골 다트량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반인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다트량을, 자, 여기를 포인트로 아모리 뒤 아몰라인 그린 데까지 직각선을 유지하는 데 위치를 잡으셔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위쪽으로 4분의 1인치라는 다트량을 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견갑골 이 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4분의 1 다트량을 또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D 원형에서는 견갑골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깨에서 4분의 1, 아몰에서 4분의 1을 잡아줘서, 즉 총 반인치 정도의 다트량을 잡아줬더니 견갑골이라는 뼈를 굉장히 잘 표현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는 바스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1과 4분의 1이라는 다트량을 이렇게 찝어줘야지만 바스트가 표현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그린 게 앞판과 뒷판의 상위 원형이 끝난 거거든요. 자, 아까 제가 뒷판을 다 제도를 하고 한 번 더 설명해서 보여드렸었죠. 빠르게 진행하면서. 그러면 앞판도 한번 그렇게 마무리를 줘볼게요. 자, 뒷판은 이렇게 재료가 끝났으면 우리가 뭐 한다 그랬었어요? 뒷판에서 계속 쭉 연장해서 가로선들이 쭉 나간다고 했었어요. 자, 근데 가로축으로 나가는데 여기 이제 X축으로 끊어주는 분량, 즉 얼마 폭으로 한다고 했었어요. 자, 뒷판을 9인치 줬으니까 앞판도 9인치를 둬서
총 둘레로 36인치짜리 원형을 그린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블록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블록을 한 다음에 뭐 했었어요? 진동 깊이까지 나와 있으니까 아픔에 의해서 팔이 나오는 위치를 찾는다고 했었어요. 자, 우리가 아픔은 얼마 준다고 했어요? 6인치 반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아픔을 6인치 반으로 찾고요. 자, 그 다음에 찾은 게 뭐였어요? 연목점과 어깨 끝점을 찾는다고 했었죠. 자, 앞판에서의 연목점은 앞중심을 기준으로 2와 4분의 3이 들어가서 4분의 1이 내려간 지점이라고 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앞 연목점을 찾고요. 그 다음에 앞목점은 기본 가이드선을 기준으로 얼마 내려온다고 했어요? 3인치가 내려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3인치가 내려간 지점에서부터 가로축 그리고 연목점 선에서부터 이렇게 세로축 하면 넥라인을 그릴 수 있는 기본 니은자 가이드선이 나온다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였어요? 어깨 끝점을 찾는다고 했었죠. 자, 어깨 끝점은 뒷판과 앞판이 같다고 했어요. 가로축으로 넘어가는 건. 그래서 7인치 반 똑같은 위치에 잡고 앞판은 얼마가 내려가서 그린다고 했어요? 2인치가 내려간다고 했었어요. 자, 2인치 내려온 선 그리고 7반이 7과 2분의 1인치가 나간 이 지점까지 찾아서 어깨 끝점을 찾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연목점과 어깨 끝점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면 어깨 각도선을 찾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었어요? 여기는 D 어깨 길이 마이너스 얼마? 4분의 1인치를 꼭 한다고 했어요. 자, 이 4분의 1인치는 뭐 때문에 한다고 했어요? 견갑골 다트랑 때문에 한다고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수치를 재보니까 4와 4분의 3이 나왔고 여기 4와 4분의 3에서 4분의 1을 뺐더니 얼마예요? 4인치 반이 어깨 끝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깨 끝점은 4인치 반을 찾고요. 자, 그 다음에 암홀자를 이용해서 어깨 끝점과 암홀 끝점까지 그리고 이 아픔이 넘어가지 않는 위치에 선을 맞춰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암홀 라인을 그려준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앞 네크라인도 앞 연목점과 앞목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곡선으로 그려주면 자, 위쪽 부분 다 끝났다고 했죠.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가슴을 표현할 수 있는 바스트 다트량을 넣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뜨는 원형은 얼마짜리 가슴 다트량을 넣는다고 했어요? 1과 4분의 1이 기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과 4분의 1 위치 계산을 하셔서 처음에 그렸던 선보다 1과 4분의 1이 이렇게 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여기가 옆선에서 이렇게 가슴 다트 1과 4분의 1을 접었을 때 앞판과 옆판의 이 옆선 길이가 맞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BP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처음에 뭘 찾는다 그랬어요? 자, U폭이라고 그랬어요. 자, U폭은 얼마? 3과 2분의 1인치라고 했어요. 앞중심을 기준으로 3반이 넘어간 위치. 자, 그 다음에 유장을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 유장은 얼마? 9와 8분의 5인치. 자, 연목점서부터 쭉 직선으로 내려왔을 때 9와 8분의 5 이 위치를 잡으셔갖고 유폭과 유장이 이렇게 십자로 만나는 이 위치,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자, BP 포인트라고 했어요. 자, BP 포인트를 기준으로 가로선으로 쭉 직선 그려주시고, 자, 뒷판까지 넘어가면 안 돼요. 옆선에서 끝내주시고, 여기에서 가슴 다트량이 얼마? 1과 4분의 1인치라는 다트량을 표시를 하셔서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 주시면 앞 상위 원형이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뒷판에서 뭐였었어요? 마지막 마무리 해야 되는 거 견갑골 다트를 그려주는 거라고 했었어요. 견갑골 다트는
D연목점을 기준으로 자 이렇게 직각선을 유지하는 위치. 네, 연목점에서 얼마 들어간 위치예요? 자, 1과 2분의 1인치 위치까지 들어간 위치에서 1과 2분의 1인치 들어간 위치에서부터 직선으로 쭉 내려준다고 했어요. 근데 얼마를 내린다고 했어요? 다트 길이가 4인치에 맞춘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 4인치까지 내려주시고 어깨에서의 견갑골 다트량은 얼마? 4분의 1인치. 자, 그래서 요 견갑골 끝난 점과 이 지점까지 4분의 1인치를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어깨 쪽에서 끊는 다트량이었고, 자 4분의 1인치만 갖고 견갑골을 표현이 좀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암홀 쪽을 향해서 90도가 만나는 선 위치에 잡고 여기서 위쪽으로 얼마? 4분의 1을 더 다트량으로 넣어준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제도를 하시면 상위 원형 제도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실습 수업 특성상 온라인으로 전달하는 게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상위 원형 설명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좀 천천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이 영상 강의를 통해서 좀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강의 계획서상에 있는 제 개인적인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3월이 끝나고 4월에 보면 오프라인 수업 때 그때 보고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항상 몸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프라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